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한 명씩 1대1로 대화를 나눠보고 나서 느낀 것인데, 학생마다 속도가 매우 차이가 큽니다. 특히 툴에 대해서, 툴에 익숙한 정도에 대해서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미 상당 수준으로 다룰 줄 알고 누군가는 처음 접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것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은 이미 다룰 줄 아는 학생들은 많이 지루하고 이제 처음 접하는 학생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해요. 각자의 속도에 맞게 반복해서 청취할 수 있고 또 멈춰가면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효율이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툴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반복하면서 익혀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은 한 번 지나가면 끝이 나기 때문에 다시 보기가 가능한 동영상 강의로 툴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반복 실습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대면 수업에서는 기획, 스토리보드, 흐름, 영상의 흐름, 크리틱,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런 생각하는 영역에 집중하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또한 대학 정규 수업에서 툴을 익히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조금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툴은 혼자 익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각자가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크리틱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채워갔으면 합니다. 동영상으로 툴을 익히고 그래서 자기가 제작한 것을 수업 시간에 공유하고 또 그 공유한 결과물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크리틱을 실행하고 왜 이 컷을 썼는지, 왜 이 앵글인지, 왜 이러한 흐름인지 툴 설명보다는 크리틱 시간을 늘리도록 방향을 잡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조금 더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요. 지난 시간에는 시퀀스를 생성하고 또 영상도 불러오는 과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편집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또 익혀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타임라인을 다루는 능력이에요. 이 타임라인은 영상 편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작업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줄자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눈금 형태로 표시되어 있고요. 시간에 따라 영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얼마나 정확하고 또 빠르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편집하는 속도와 결과물의 어떤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타임라인을 다루는 기본 조작부터 정확하게 익혀보도록 할게요. 먼저 타임라인에서 특정 위치로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눈금 영역을 클릭을 하면은 해당 시간대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5초 6프레임이에요. 즉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12초 15프레임이라고 나옵니다. 15초 5프레임이죠. 그래서 간혹 이 얇은 선을 정밀하게 드래그 해가지고 옮기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직접 여러 번 손에 익혀질 정도로 움직여 보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가 아니죠. 또 키보드의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타임라인이 확대됩니다. 점점 더 정밀한 시간대로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축소가 됩니다. 또 이 아래에 하단에 스크롤바를 옮겨서 타임라인을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크롤바를 바의 줄이를 줄이면 줄일수록 좀 더 확대가 되고 또 늘리면 늘릴수록 축소가 됩니다. 세로 방향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리면 아래로 내려가고요. 이렇게 내리면 위로 올라와요. 여기 V가 비디오 1, 비디오 2, 비디오 3, 오디오 1, 오디오 2, 오디오 3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비디오 1번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클릭해서 드래그 해도 이게 다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비디오 1 그리고 오디오 1이 이 가운데 바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 있어야 모든 것이 다 보여지는 형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화면의 위치가 이동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샷이 놓여 있죠? 또 이렇게 트랙을 옮길 수도 있어요. 이 한 줄 한 줄을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랙을 레이어 형식으로 위로 쌓아 올리는 개념이에요.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샷을 움직였을 때
위에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레이어가 영상이 보여지고요. 아래에 있는 트랙의 영상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싶다면 비디오 3에 눈을 감겨주면 밑에 레이어가 보이게 되죠. 마우스를 이용한 조작도 중요해요. 이렇게 트랙 위에서 휠을 위아래로 굴려주면은 타임바가 움직입니다. 타임라인의 뒤로 그리고 앞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맥북의 트랙패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두 손가락으로 좌우 스크롤을 하면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맥에서는 그렇지만 기본 스크롤 방향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맥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좌우 이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을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을 하면 부드러운 확대 축소가 가능해요. 커서를 중심으로 해서 부드럽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세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하면 위아래로 되고요. 이게 대부분 운영체제나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직접 키 조합을 눌러보면서 Alt, Ctrl, Shift로 눌러보면서 자신의 환경에 맞게, 자신의 컴퓨터 상황에 맞게 익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더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생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재생이 돼요. 여기 시간 표시를 보시면은 7분 하고 이 뒤에는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그리고 120프레임까지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4프레임, 여기 보시면은 24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14, 15, 16, 17, 18, 19, 20, 21, 23, 24프레임이 되면 1초가 넘어갑니다. 7초에서 8초가 되었죠. 그리고 8초 1프레임, 8초 2프레임, 8초 3프레임, 8초 4프레임, 8초 5프레임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1초를 구성하는 게 여러 장의 이미지, 즉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30프레임 영상이라고 하면 뒤에 숫자가 30개의 프레임까지 재생이 되겠죠. 그리고 60개라면 60까지 프레임이 재생이 될 것이고 120프레임 영상이면 세 자릿수로 바뀔 겁니다. 표시가 갑자기 바뀌는 수가 있는데 이거는 Alt를 누르고 잘못 클릭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205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떨어져 있는 지금의 이 지점이 205프레임이란 뜻이에요. 이제 96프레임이란 뜻이겠죠.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콜론이 있는 숫자, 프레임과 초, 분, 시간이에요. 일반적으로 재생 헤드라고 부르고 타임라인 인디케이터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강의에서는 재생 헤드라고 부를게요. 이 재생 헤드가 가리키는 위치가 현재 재생되고 있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키보드 방향키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좌우로 움직이는 이 방향키를 누르시면은 1프레임씩 이동하는 기능이에요. 아주 미세한 단위로 조정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영상의 정밀한 편집에 필수적인 키입니다. 방향키 중에 상하, 위, 아래 키도 사용을 합니다. 시작, 모든 클립의 시작, 그리고 끝, 시작, 끝, 시작과 끝 지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만 이동을 합니다. 이 기능이 이제 실제 편집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많이 눌러보셔야 되겠어요. 다음으로 이 패널의 조작이에요. 가운데 휠을 누르시고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이 화면 안에서 프레임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맞추기를 누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휠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스크롤을 위아래로 움직임에 따라서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요. 이 커서가 위치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맞추기를 하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조작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손에 익혀지게 연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편집 속도가 좀 빨라지고 정확도가 향상이 됩니다.
이때 처음 배울 때 이것을 대충 하고 넘어가면요, 매번 헤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기능들을 직접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서 손에 익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하게 조작을 해보시고요. 익숙해진 이후에 본격적인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